국세 수입이라는 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꺾어져서 세금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25조 원 이상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뭐 정말 혁명적인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이 사실은 기본소득 뭐 월 뭐 2만 원에서 8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25조 원 이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이 사실 지금 시점에 이 기사를 다루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이재명 지사께서 그 기본소득 공약을 지난 7월 22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 방송이 아니고 그 경제 방송인데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선 주자들의 이제 경제 공약에 대해서 공약이 나오면은 이제 그 소개도 좀 드리고 그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립적으로 이 아직까지 다른 분들의 공약은 이제 좀 일부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구체화가 덜 된 상태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좀 논의가 많이 된 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 뭐 여러 그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한겨레 신문에서는 제목을 어떻게 이제 뽑았냐면 기본소득 100만 원 목표, 토지세, 탄소세로 재원 마련 이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미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호불호를 바탕으로 뭐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면은 뭐 화부터 내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이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아무튼 중요한 그 대선 예비 후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우선 첫 번째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돈은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기본소득의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적절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온 그 그림을 이재명 지사가 그리신 그림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2023년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선 첫 해는 안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것 같고요. 전 국민에게 연 25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다. 일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작은 액수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1년 내내 이제 25만 원을 나눠주고 청년에 대해서는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은 100만 원을 거기다 추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연 1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점차 늘려서 임기 내에 전 국민의 경우에는 연 100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거기다 추가를 하는 거니까 연 200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 25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은 월 2만 원 남짓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기본소득이란 게 있다라는 정도 수준의 이제 얘기로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요 그림 다음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면 그 소요 재원이 12조 9,27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13조 원 정도가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인당 100만 원씩 나누니까 2026년이 임기 말인데 그때 가서는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연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원씩 정도 주는 셈인 거죠. 그러면은 소요 재원이 51조 7,100억 원이 됩니다. 50조가 넘는 그런 액수가 되는 거죠. 청년의 경우에는 한 7조 원 정도가 이제 든다. 이렇게 이제 소요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조 원 둘을 합하면 12조 9,300억 원에 7조를 합하면 20조 원 정도가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기 말에 가면은 한 58조, 거의 60조에 가까운 돈이 들게 되겠습니다.
당장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뭐 저희 시간에도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쓰는 돈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은 그러니까 세금에 비해서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으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굉장히 그 재정 지출 계획을 지금 많이 돈을 쓰는 걸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매년 100조 원씩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2023년에 52.3%로 50%를 넘어서고 이제 점점 실제 채무는 그보다 더 크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이 박형수 원장님이 저희 출연하셔서 사실상 이 채무 비율이 우리는 거의 한 8, 90% 정도 돼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임기 말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월 8만 원씩을 더 받기 위해서 58조 원의 재원을 소요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조달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쭉 써 있는 게 그건데요. 우선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뭐 우선순위 조정, 뭐 등등 세원 관리 강화 여기서 한 25조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 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또 한 25조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일종의 목적세로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거를 이제 만들면 1%만 세율을 부과를 해도 50조 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탄소세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탄소의 배출을 엄격하게 하는 방법론으로서 탄소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탄소세를 만들면 또 거기서 한 30에서 64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 절감하는 게 뭐 쉬운 줄 아느냐. 아까 우리 국채가 계속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계속 뭐 해마다 100조씩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왜 해마다 100조씩 늘어나게 누가 그렇게 예산을 짜고 싶겠습니까? 근데 기재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짜게 된 거는 지출을 줄일 데가 없어서 그렇게 짠 거예요. 지출을 줄여보려고 생각했는데 이 지출을 줄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저 지출을 생기면 저희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거를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세 수입이라는 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꺾어져서 세금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25조 원 이상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뭐 정말 혁명적인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이라 사실은 기본소득 뭐 월 2만 원에서 8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25조 원 이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뭐 설마 그냥 뭐 무조건 뭐 줄이겠다 라든가 아니면은 뭐 못 줄이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감면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조세 감면분이라니까 뭔가 혜택을 주는 거여서 쉽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 R&D를 하게 되면 그거를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로 하는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이 조세 감면분을 없애겠다 뭐 이런 거를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 사실 대부분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25조 원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거는 새로운 지금 종부세 말고도 새로운 토지에 물리는 세금을 이제 물리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도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1%의 세금을 과연 물릴 수 있을까?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세금 매기면 그냥 매겨지는 게 아니고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만큼 그게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탄소세가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반대로 그 약화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그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에 돈을 쓰지 않고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돌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정말 지뢰밭에 가까운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하면은 쉽게 얘기가 되는데 막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보통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분들의 특히 우파 쪽에서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분들의 그 제일 핵심은 복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지출되고 있으니 그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네거티브 인컴 텍스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런데 재밌게도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우리가 180조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효율화를 해서 그걸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1차적인 그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신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판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이 채워져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선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차피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또 그 주자들의 공약이 나오면 경제 공약이 나오면 그거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말이 길었는데요. 뭐 항상 말이 길죠, 제가.